반갑습니다. 인문학 카운슬러 권영민입니다.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. 구두를 연작으로 그린 화가로는 반 고흐가 유일합니다. 벨기에 보리나주 탄광에서 더 이상 복음 전도자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선택한 길이 화가였습니다. 그럼에도 그는 이제까지 정규 미술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림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. 반 고흐에게 구두 연작은 동생 테오의 도움에 보답하려고 그리기 시작했으며 또한 자신의 소명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담긴 작품입니다. 그때까지 가장 독창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구두 연작은 구두를 소재로 한 첫 번째 시도이면서 반 고흐 자신 삶의 여정에 대한 사색을 나타냅니다. 반 고흐에게 구두가 또 다른 자화상이 되는 까닭입니다. 반 고흐에게 걸음은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. 1876년 램스게이트를 떠나 3일 동안 걸은 뒤 런던에 도착했고 보리나주에서 전도자 사역이 중단되었을 때에도 브뤼셀까지 걸었으며 쥘 브루통이라는 농민 화가를 만나기 위해 보리나주부터 일주일 동안 도버 해협까지 걷기도 했습니다. 또한 램스게이트에서 런던까지 걸으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쥘 브루통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걸으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. 반 고흐에게 구두는 고단함을 넘어 소명을 찾기 위한 도구였습니다. 1880년 반 고흐는 이전부터 존경하던 장 프랑수아 밀레에게 그림 수업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당시 밀레는 파리 근처 바르비종에서 화가 공동체 생활 중이었습니다. 함께할 자신이 없어 포기하고 또 다른 농민 화가인 쥘 브루통을 찾아갑니다.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동생 테오에게 보답도 하고 자립을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. 마침 쥘 브루통이 고향 아르투아로 최근 돌아간 것을 테오에게 들어 알고 있던 반 고흐는 그를 찾아가기로 결정으로 하고 먼 길을 떠납니다. 70km의 거리를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그는 도보로 추위를 견디면서 걸어갔습니다. 들판의 건초 더미와 장작 더미 속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면서 쥘 브루통을 찾아갑니다. 일주일 만에 쥘 브루통의 집에 도착했지만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집 앞에서 다시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. 어려운 결정 끝에 찾아온 쥘 브루통의 집 앞에서 결국 반 고흐는 일주일 동안 온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. 반 고흐는 쥘 브루통의 집을 떠나면서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다시 일어설 것이다. 커다란 실망 속에서 던져버린 연필을 다시 들고 내 그림을 그릴 거야. 반 고흐의 깨달음은 자신의 화풍을 지키려는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아무래도 선생님의 지도를 받다 보면 조금 있던 자신의 화풍을 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쥘 브루통의 집 앞에서 뒤돌아오게 된 것입니다. 한 짝의 구두는 당시 유행했던 구두가 아니라 여행할 때나 작업할 때 신는 구두였는데 그림 안 구두의 낡은 정도를 보면 얼마나 많이 걷고 멀리 다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훗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구두를 보고 예술 작품의 근원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. 이 구두라는 도구의 밖으로 드러난 내부의 어두움 틈으로부터 들리를 하러 나간 이의 고통을 응시하고 있으며 이 구두라는 도구의 실팍한 무게 가운데는 거친 바람이 부는 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랑을 천천히 걷는 강인함이 쌓여있고 구두 가죽 위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로움이 깃들어 있다. 구두창 아래는 해 저물녘 들길의 고독이 깃들어 있고 이 구두라는 도구 가운데서 대지의 소리 없는 부름이 또 대지의 조용한 선물인 다 익은 곡식의 부름이 겨울 들판의 황량한 휴안지 가운데서 일렁이는 해명할 수 없는 대지의 거절이 동요하고 있다. 이 구두라는 도구에는 빵의 확보를 위한 불평 없는 근심과 다시 고난을 극복한 뒤에 말없는 기쁨과 아기의 출산의 임박한 초조함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 전율이 스며들어 있다. 이 한 짝의 구두를 보면 그의 깊은 고뇌와 쉽지 않았던 그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자세히 보면 한 켤레의 구두가 아니라 모두 왼쪽 구두입니다. 게다가 끈이 끊어져 있고 풀려 있으며 한쪽에 기대어 있습니다. 반 고흐는 구두를 그릴 때 상상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 삶의 여정과 함께 흙이 묻어있는 구두를 그린 것입니다. 반 고흐에게 구두는 또 다른 자화상이었습니다. 본인의 모습이 얼굴에만 있지 않고 가장 힘든 일을 감당하는 발과 구두를 또 다른 자신의 자화상으로 보았습니다. 복음 전도자였던 고흐가 영국에서 설교할 때
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음을 강조하곤 했습니다. 우리 삶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사실,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은 오래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좋은 믿음입니다. 우리는 순례자입니다. 우리 삶은 지상에서 하늘로 가는 긴 걸음의 여행입니다. 우리 삶의 시작은 이렇습니다.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이 슬픔과 고통으로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녀는 우리 어머니입니다. 순례길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. 그곳에는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. 반 고흐의 구두 연작은 이 땅이 순례자의 삶을 표현했으며 화가로서의 고독한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. 화가의 삶이 10년이라는 짧은 삶이었지만 오히려 반 고흐는 그 짧은 시간 고독한 순례자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. 1888년 9월 발작이 일어난 반 고흐는 스스로 생-레미 정신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습니다. 당시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끔찍한 고통을 묘사하곤 했는데 그때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. 나는 지상의 유대보다 훨씬 더 많이 땅에 밀착되어 있다네. 반 고흐는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통이 아닌 나그네의 삶을 인식하고 본향을 향해 나아갔던 화가였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